납테일 개코에 입문하기로 한 당신, 밥은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적절한 피딩 방법과 먹이 관리 꿀팁에 대해 납테일 개코 전문 브리더인 몽땅 개코, 제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먹이의 크기는 개체의 눈 사이 거리의 크기와 비슷한 귀뚜라미인데요. 과도하게 큰 귀뚜라미는 개체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귀뚜라미를 급여하게 되는 경우 개체가 먹이를 삼켰다가 다시 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뿐더러 개체의 장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러프종들, 에이미아이나 아스퍼와 같이 머리가 큰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큰 먹이를 급여하셨다가 개체가 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아이들의 머리 크기와 식도의 넓이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온 먹이의 크기가 커졌다거나 남은 먹이의 크기가 너무 클 때 아쉽다는 이유로 그냥 주시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이량의 경우 1회에 2마리에서 3마리만 급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사냥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리고 잘 먹는 게 예쁘다는 이유로 가끔 과도하게 과식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납테일에게 과식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대체로 먹성이 좋아서 얘네가 던져주는 대로 전부 먹는 아이들이지만 그에 비해서 소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과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토를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거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드린 양만 급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먹이 주기의 경우 베이비는 이틀에 한 번, 성체는 3일에 한 번씩 급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소식하는 친구들이죠. 먹이 크기와 양, 주기를 한 번에 정리하자면 개체의 눈 사이 거리의 크기와 비슷한 귀뚜라미를 이틀에 한 번, 2마리에서 3마리만 급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귀뚜라미를 급여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귀뚜라미의 뒷다리를 제거해서 급여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뚜라미의 뒷다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개체의 입안에도 상처를 낼 수가 있고 장기에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구내염 발생으로 인해서 거식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처리 과정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작은 쪽가위 등을 이용해서 귀뚜라미 뒷다리를 제거해 주시면 좋고 이 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꿀템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식은 절대 금지이고요. 큰 먹이는 미련 없이 버려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태가 이상한 귀뚜라미도 폐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상태가 이상한 귀뚜라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귀뚜라미가 필수인데요. 가끔 미럼으로 사육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럼은 귀뚜라미 대비 먹이 반응도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고 껍질의 소화가 힘든 편입니다. 또한 슈퍼푸드를 이용한 사육은 절대 안 되고요. 요즘 새로 출시된 바이탈밀 2의 경우 저희 단톡방 분들께서는 몇 분은 성공은 하셨지만 이것만을 통한 사육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납테일 중에도 먹성이 좋고 핀셋 피딩이 가능한 아이들은 이걸 잘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밥을 안 먹거나 핀셋 피딩이 불가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처음부터 사료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들이신다면 저희는 절대 분양을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귀뚜라미로 사육을 하시다가 핀셋 피딩이 가능해진 경우 한 번쯤 급여를 시도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 친구가 언제까지 핀셋 피딩이 가능할지도 모르고 이 먹이를 안 먹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귀뚜라미 급여를 다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귀뚜라미 급여에 대해서 아예 배제하시고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크레스티드 개코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사료 사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혐뚜리는 맞지만 이 혐뚜리라는 장벽만 넘으면 여러분의 파충류 생활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딩 꿀템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꿀템은 코털가위입니다. 난데없이 웬 코털가위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코털가위가 사실은 귀뚜라미 뒷다리 제거에 굉장한 꿀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귀뚜라미의 경우 귀뚜라미 자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일반 가위로는 제거가 힘들고요. 쪽가위의 경우에는 끝부분이 너무나도 날카롭기 때문에 귀뚜라미 배에 상처를 내서 이 상처에서 나온 진액으로 인해 모래가 너무 많이 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개체가 모래를 먹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는 하나 저희는 그래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코털가위의 경우 끝부분이 둥글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의 배 쪽에 상처를 내지 않고 잘 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에서도 1,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테일을 사육하시거나 귀뚜라미 손질이 필요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꿀템은 실리콘 집게인데요. 피딩시 먹성이 너무 좋은 아이들은 귀뚜라미를 주기 전 집게만 봐도 달려드는 친구들도 있고 핀셋 피딩을 하는 경우에 이 핀셋의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개체의 입 안에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실리콘으로 된 집게나 끝부분이 고무팁으로 처리된 집게를 사용하시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죠. 이런 핀셋들은 인터넷이나 근처 파충류샵에서도 판매를 하시니까 하나쯤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귀뚜라미 관리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소량 구매를 추천합니다.
집 근처에 가까운 파충류 샵이 있으시다면 소량씩 자주 구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귀뚜라미가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시고 금방 소진하지 못하면 개체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를 금방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큰 귀뚜라미는 개체 사이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폐기를 하셔야 되지만 아쉬운 마음에 개체에게 주게 되고 이는 개체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뚜껑 없이 키우는 것인데요. 이 쌍별 귀뚜라미 종 자체가 높이 뛰지 못하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깊이의 통에서 열어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환풍이 되지 않는 경우 죽은 귀뚜라미들이 부패하여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뚜껑을 열어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신다면 뚜껑을 잘라서 모기장과 같은 매트망을 붙여서 환풍이 잘 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먹이 급여인데요. 건강하고 깨끗한 먹이를 급여해서 귀뚜라미의 배를 충분히 채워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먹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귀뚜라미들끼리 동족 포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 영양가 있는 먹이를 납테일들에게 급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먹이를 먹은 건강한 귀뚜라미를 아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먹이로는 생먹이는 당근, 청경채 등을 다양하게 주실 수 있고 저희 매장의 경우에는 생먹이 관리가 힘들어서 플랜티멀의 걸로딩 레시피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걸로딩 레시피가 단일 야채를 줄 때보다 성분이 다양해서 좋고 단백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야채 먹이에 따로 뭔가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은 귀뚜라미인데요. 한창 귀뚜라미 역병으로 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귀뚜라미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지마비 증상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귀뚜라미라던가 뒤집어진 채 아둥가둥거리며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활동성이 이상한 귀뚜라미들은 전부 폐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귀뚜라미 내부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 부패한 귀뚜라미를 모른 채 급여하면 개체가 급사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활동성이 떨어지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귀뚜라미는 전부 폐기해주세요. 또한 저희는 귀뚜라미 체형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그냥 폐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귀뚜라미와 달리 목 부분이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을 저희는 땡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귀뚜라미가 이제 귀뚜라미 농장 사장님 피셜로는 탈피 중에 다른 귀뚜라미에게 공격받거나 탈피 부전 혹은 영양 부족으로 잠이 비어있는 개체들이라고 하는데요. 개체가 먹었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싱싱하지 않은 먹이라는 점에서 일단 급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한 먹이 공급이 되어서 장이 잘 차있고 건강한 귀뚜라미를 챙겨줘야 하는 만큼 이런 애들은 걸러서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납테일 개코의 피딩 방법과 관리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유익하셨을까요? 사람도 유기농, 웰빙과 같이 건강한 식재료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납테일들에게도 건강한 먹이를 급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오늘 영상을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보고 싶은 컨텐츠는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